안녕하세요. 김의동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대화할 주제는 재테크로 요즘 핫한 부동산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의 재산은 뭐가 있을까요? 지플 아무것도 없다. 통장에 마이너스랑 카드 명세서만 집에 잔뜩 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물론 여유가 넘치셔서 일부 제가 제일 부러워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산은 크게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뉘어집니다. 동산과 부동산은 무엇일까요? 동산과 부동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동산은 움직이는 것,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컴퓨터, 물건들,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아끼시는 물건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동산입니다. 동산의 대표적인 것은 돈입니다. 돈은 움직일 수가 있죠. 가져다가 이쪽에다 옮겨 놓을 수 있고 저쪽에다 옮겨 놓을 수 있고 그런 게 돈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월급이 전부 다 계좌이체로 돼서 숫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통장 잔고에 들어오자마자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에 나는 돈이 움직일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동산에 속합니다. 동산에 투자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주식 투자 이런 것이 대표적인 동산 투자의 방법입니다. 부동산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움직이지 않는 것. 쉽게 얘기하면 땅, 건물 이런 것들 움직이지 않죠.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산의 투자 중에서 또 한 가지 투자가 있네요. 제가 깜빡 잊어버릴 뻔했는데 금 투자도 동산의 투자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소품 장항재련소라는 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장항재련소가 이제 금을 재련하는 곳인데요. 옛날에 구봉광산이라는 광산이 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답니다. 그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장항에다가 재련소를 일제강점기 때 세워서 얼마 전까지도 운영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금을 재련해가지고 제품으로 나와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벽돌만한 금기였습니다. 굉장히 신기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동산의 투자는 땅이라고 했죠. 땅에는 용도에 따라 대지, 전답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굉장히 또 많이 구분이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다음번에 해보기로 하고요. 부동산 하면 대부분 무엇을 떠오르시나요? 70년대는 강남 개발해가지고 그런 복부인도 생각나고요. 복덕방에 그 장비 두시는 노인 이런 분들도 생각이 날 겁니다. 요즘 세대분들은 아파트 단지마다 보시면 한 10평 남집에 조그만 사무실에 부동산 중개소 사무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 집을 임대한다든가 매매할 때 한두 번씩 좀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집 하나 고르는데도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하루 이틀 잡아가지고 한 10군데, 20군데 보고 그러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 하나 사는 것도 하루 이틀 걸리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파트 겁니다. 청약통장 열심히 부어서 1순위 돼서 분양을 받아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보는 그런 방법입니다. 분양을 받았다 칩시다. 3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분양을 받았다 칩시다. 그리고 나서 시세가 10억이 간다고 한 7억 정도 벌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7억을 번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주택이 한 개 정도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내가 10억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집값도 10억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7억의 차익이 남는다 손 치더라도 내가 살 집을 다시 살려면 10억이 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나라에서 양도소득세를 걷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분양에서 돈을 번다는 게 쉽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요즘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지역이 많습니다. 아직도 이제 있는 지역도 있지만 제가 사는 파주에 그 전에 분양가 상한제에 있을 때는 3억, 4억 정도면 분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거나 지금 분양가 7억, 8억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7억, 8억짜리 집이 10억, 20억 오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되고 나서는 메리트가 크게 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부동산을 매매해서 시세 차익을 보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정답은 딱 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땅을, 개발 예정된 땅을 미리 알아서 싼 가격에, 오르기 전에 싼 가격에 사서 오르고 나서 파는 방법, 이게 부동산의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개발되지 않는 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손 치더라도 이미 우리가 알 때는 벌써 땅값은 올라 있을 것입니다. 그 YG의 양현석이라는 그렇게 부동산에 열심히 돌아다녀 가지고
곤물건 걷어가지고 사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부동산 중개업소를 가지 않는 한 힘듭니다. 그리고 또 왜 힘든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중개업소라는 게 보통 0%의 수수료를 받고 자기의 마진을 보기 때문에 좋은 물건이 고르기가 쉽지 않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을 구매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매나 공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경매나 공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데 경매는 무엇이고 공매는 무엇일까요? 경매는 사인 간에,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은 거기 회사도 포함됩니다. 채권이 생겨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공매는 국가가 개인에게 채권을 행사하는.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경매와 공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 부동산 경매학원 요즘 다니시는 분 계시고 물건 보러 다니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부동산 경매, 공매 배우는 것도 일단은 기초를 아시면 훨씬 편하실 것입니다. 제가 부동산의 경매, 공매 기초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용어 정리도 해드릴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의동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